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위라는 말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광경, 그야말로 백척간두, 위태로움의 외줄타기를 하듯이 하루가 다르게 우리에게 들려오는 경제 지표는 암울한 상황만 떠올릴 수밖에 없도록 어두운 면만 바라볼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2022년 꼭 올해 내 집 마련이라는 지상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달리기 시작했는데 아직 달리고 있는 다리에는 힘이 빠지지 않았는데 주변 상황이 더 이상 달리지 못하도록 칼바람 같은 맞바람이 불어오고 있죠. 특히 무주택자, 내 이름으로 아직 등기를 치지 못한 분들에게는 더욱 혹독하게 느껴질 수 있는 대외 여건의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집이 없는 분들이 직면해야 하는 세 가지 사실 무엇일까요?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분명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사실입니다. 첫째, 분양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죠. 이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직접적인 요인은 바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입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 신규 아파트 공급은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그 존재감이 미미하게 느껴집니다. 어디 한 곳이라도 시원하게 본격적인 분양의 서막을 알리는 단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죠. 심지어 분양이 예고되어 있던 곳마저 일방적인 파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둔촌주공 사태는 일개 정비사업단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지금껏 그것을 기다리며 통장을 아껴왔던 사람들에게 던지는 무고한 이익 집단의 테러에 가까운 사건이라 할 수 있죠. 올해 상반기 중에 서울의 공급을 확실하게 커버할 정도의 규모를 가진 둔촌주공이 완전히 극단적인 상황의 단계까지 와버렸습니다. 이건 하나의 학습 효과가 되어버린 거죠. 누구에게? 바로 분양의 문턱까지 발을 내디뎠던 여타의 정비사업 단지들에게. 얼마나 최대 이익을 위해서 정비사업이 벼랑 끝까지 갈 수 있느냐를 여실히 보여준 거죠. 아마 둔촌주공의 파행이 실마리를 찾아도 제2의 제3의 둔촌주공 파행과 같은 사태가 충분히 다른 정비사업지에도 쉽게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확실한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여파로 인해서 서울의 공급은 거의 모든 재건축 단지들이 스스로 자물쇠를 채워놓은 것처럼 셀프 폐쇄, 분양을 무기한 뒤로 밀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로 인해서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절실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가산비라도 보태줘서 현행 인플레로 인해 올라간 원재재 값이라도 분양가를 통해서 보존해줘야 한다는 정책을 세우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분양가 상한제를 개선, 여타의 정비사업단지가 올스톱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 공급을 유연하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 분양가 상승폭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고요. 기존 분양가 상한제 기준으로 자금을 준비하던 무주택자들에게는 엄청난 자금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분양가 상승폭을 어느 정도 선까지 컨트롤하느냐가 문제겠지만 결국 분상제 개편안으로 인한 부담은 무주택자들이 지게 된다는 거죠. 애초에 분상제 개편으로 인한 공급 풀기라는 전제를 달지 않고 다른 형태로 공급을 풀기 위한 노력을 했더라면 이런 부담감을 무주택자들이 가지지 않을 텐데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전 세계적인 고물가 현상이라 모든 부분에서 가격은 급등할 텐데 실제로 부동산은 정부가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시장 경제의 형태를 띈 영역이라 건설 원가 대비 충분히 현재의 분양가를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SH에서 최근에 공개한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했던 아파트 사업의 건설 원가 대비 수익이 어마무시했던 걸 알 수 있었죠. 이렇게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비교적 그 공간적 여유가 있는 곳이 바로 부동산인데 이런 방식으로 공급을 풀기 위해서 접근했다면 공급 가뭄도 그리고 분양가 상승에 대한 부담도 없었을 텐데 아쉬운 대목이죠. 그래서 집을 마련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하반기에 분양시장에 나오는 분양가 상승폭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싸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갔다는 싸다고를 맞죠. 잘 선별하셔야 됩니다. 자금을 지금보다 더 타이트하게 준비하셔야 되고요. 완화된 분상제라도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 가격 태그를 달고 있는 아파트를 찍으셔야 주거 비용을 그래도 줄일 수 있겠습니다. 급격한 대외 여건 변화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두 번째,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8.6% 넘어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국만의 지표가 아니죠. 이렇게 물가가 높아지면 미국 정부에선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려고 할 겁니다. 거의 0.75% 이상을 올리려 하죠. 이런 금리 인상 기조는 바로 우리나라 금융을 직격 한국은행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금리 인상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게 될 겁니다. 국내 물가도 미친 듯이 오르는 상황에서 공급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전체 경기가 주눅이 들지 않고 물가를 잡을 수 있는데 도통
원자재 값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급을 통한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란 그리 쉬워 보이지가 않겠죠. 금융 쪽에서 움직여서 금리로 물가를 때려잡겠다는 건데 이건 자칫 국내 경기 자체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비싼 돈을 빌려다가 투자하고 생산하고 판로를 열어서 소비를 유도하겠습니까? 당장 집을 사고 파는데도 문제가 생기죠. 구축을 사려는 사람들도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대출을 끼고 집을 사야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주거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고 집을 사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최대의 난제는 바로 대출 금리가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연말까지 7% 선까지 오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월 250만 원 이상의 원금 이자가 나가게 되는데 정말 대출 끼고 집 사기가 무서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8,4제곱 4억대 아파트가 각광을 받는 겁니다. 어차피 올라간 대출 이자 끼고 사야 하는데 오리지널 분양가가 최대한 저점에 머물러줘야 부담이 덜할 수 있겠죠. 이렇게 대출 이자 부분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성비 위주로 더불어 그 가성비가 퇴색하지 않는 좋은 입지를 고르셔야 하는 빛의 속도, 안목을 가지셔야 합니다. 싸다고 들어갔다가 싸다고 맞지 않기 위해선 입지를 디테일하게 살피셔야 된다는 거죠. 급격한 대외 여건 변화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세 번째, 하반기부터 서울 수도권 외곽에 있는 공급 물량 터져 나오게 될 겁니다. 건설사들은 상반기 나름 눈치 본다고 분양을 거의 포기한 것처럼 굴었다가 내주에 발표되는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 움직이게 될 겁니다. 밑장 까기, 그동안 묻어놨던 물량들을 대폭 풀기 시작할 겁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거래는 절벽, 심지어 강남까지 떨어진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전체 부동산 지표는 외곽을 중심으로 말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싸 보인다고 어설프게 덤볐다가는 그냥 떨어지는 낙엽에 올라타게 되는 거죠. 확실히 서울 수도권 외곽은 지향하시고 지금까지 흔들림 없는 방향으로 지향했던 곳으로 정조준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대외 여건이 빠듯하니 선택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런 옥석 고르기를 내 집 마련 그 순간까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전월세로 거주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 시절이에요. 그래도 계산기 두드려보면 내 집 마련한 분들이 더 주거 비용을 세이브한 겁니다. 그러니 조금은 관망하면서 기다리는 스탠스를 가지고 내 집 마련을 위한 도전에 임하신다면 반드시 내가 집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집이 나를 고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사실. 첫째, 분상제 개편안, 분양가가 대폭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역설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가격표를 달고 있는 아파트를 초이스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 월 60%까지 원금 이자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아찔하죠. 그래서 애초에 분양가가 저렴한 곳을 찍고 들어가야 대출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묻지마 청약은 금물, 싸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싸다고 맞습니다. 서울 외곽부터 부동산 조정기는 확실하게 찾아올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입지가 흔들리지 않은 곳으로, 그리고 분양가도 넘치지 않는 곳으로 초이스하기 위한 신중함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셔야 할 시기인 듯 하네요.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